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강사님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윤명현입니다. 복분자 반이네요. 복분자. 한약에서 빠져서는 안 될 오자의 오자죠. 복분자. 여러분들이 하는 화상자와 토상을 오자라고 하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내용은요, 여러분들 용사님과 좀 관련은 없지만 농업 환경은 어떻게 변화하고 농업 정책은 어떻게 바뀌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강의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한 구기자 농사를 어떻게 져야 될 건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이제 생산 위주의 농업이 시효를 다했다는 말씀을 누가 하셨냐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셨어요. 농업 정책이 바뀌고 농업 환경이 확 바뀌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는 거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 아실 거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구기자 농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잡으시는 참고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같이 5시까지니까 제가 강의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나중에 이렇게 이름 한번 쳐보세요. 윤명혁 치면 잘생긴 사람이다. 얼굴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뉴스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제가 쓴 칼럼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에서 농업을 하는 학자, 교수, 공무원, 농업인 중에 농업에 대한 칼럼을 저보다 많이 쓴 사람이 없어요. 자부하니까요. 250편 정도 썼습니다. 사실은 농업 칼럼니스트라는 직업이 더 많을 정도로, 제가 쓴 칼럼은 농업 기술이나 뭐 농업 이런 경영에 대한 칼럼이 아니고 농업 환경과 기후 변화, 그다음에 근로벌, 수익 개방 뭐 이런 거에 대한 칼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쓴 칼럼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옷을 좀 벗어야 되겠어요. 더워서요. 괜찮겠습니까? 네. 청소 막 뛰어왔더니 뛰어왔어요. 청소부터 여기까지 싹 뛰어왔더니 코로나 때문에 계절 근로자가 입국이 안 된 거예요. 외국인 근로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모를 심을 때, 벼를 수확할 때 정부에서 계절 근로자로 몇만 명씩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안 들어오니까 농촌의 일손이 무척 부족한 거죠. 작년도에 무안에서 양파를 수확할 때 외국인 여성 근로자의 인건비가 7만원에서 17만원까지 올라갔어요. 왜 올라가느냐? 여러분들 흔히 아는 인력이라는 회사죠. 인력회사. 인력회사에서 여러분들 집에 와 있는 외국인들 다 꼬드겨서 끌어내는 거예요. 너 얼마 받고 있니? 우리 부부가 300만원 받고 있어요. 아이고 야 그거 받고 어디 살겠냐 나와. 한 21만이라고 늘어도 400만원 벌게 해줄 테니까. 꼬드겨 내가지고 인력에서 그 사람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양파 농가에서 양파를 수확해 주니까 전화할 거 아니에요, 그죠? 1년고 없습니다. 사람 없어요. 얼마 주시랍니까? 11만원, 10만원이. 없어요. 12만원, 13만원이 필요합니다. 이거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청양 군수 충남 도지사가 해결해라. 여기다 칼럼에 썼어요. 당신들이 파키스탄이나 러시아나 아니죠. 우크라이나나 이런 나라 가가지고 베트남이나 MOU를 맺어서 데려가야 된다. 이거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지금서 애를 낳아가지고 걔를 농사를 시킬 수 없잖아요. 인력이 원래 무리다니까. 이런 것들, 이런 문제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다. 또 작년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6월달에 장마철에 비가 얼마나 왔어요? 100mm가 안 왔습니다.
우리나라 기상관측이 처음이에요. 그렇게 장마철에 비가 하는 거. 그 결국 작년 가을에 비가 추석 쏘니까 언론에서는 가을 장마라고. 가을 장마 어디 있어요? 가을 장마. 결국 벤츠가 다 물러 터지고 늦게 딴 포도는 다 열가가 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상을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이렇게 날씨가 따뜻하고 봄이 일찍 왔다 하죠. 만약에 내일 모레 다음 주 화요일에 비 온대잖아요. 비 오고 나서 영하 1도 2도 가면 사과, 복숭아 다 졌다는 거예요. 꽃눈이 얼고 다 얼어버리면 그렇지 않아요. 이런 시대가 이제 됐다는 거죠. 예상은 기상 문제. 그 다음에 요소. 비료값 여러분 지금보다 한 40% 50% 더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비료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우리가 60년대, 70년대까지, 80년대까지 세계에서 요소를 가장 많이 생산한 나라였어요. 충주비료 공장이 있고 여수의 한국비료에서 요소를 낼 때.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요소를 그만뒀냐? IMF 보면서 충주비료 공장만 60년도에 충주비료 공장 다니면 거기 입사해서 사원이면 양복표 가달 잡고 최고 직장. 근데 그게 IMF 때 망했고 한국비료가 세계에서 요소비를 1년에 가장 많이 생산하는 회사였었어요. 40만 톤. 여수에 있는데. 롯데 지금 롯데 정유 화학입니다. 중국에서 너무나 싼 요소가 들어오니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요소 생산을 없앤 거예요. 근데 작년도에 요소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중국이고 우리는 요소를 전량 중국에서 사다 쓰는데 작년도에 중국에 겨울이 시작하니까 전기가 문제야. 전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인민들이 중국에. 그 시진핑이가 막 정권이 흔들릴 정도니까 야 한국에 요소 주지 마. 왜? 요소를 뭐로 만드냐면 석탄으로 만들어요. 석탄에서 암모니아 가스를 추출해가지고 그 암모니아 가스를 정제해서 요소를 만드는 거야. 근데 요소 만든 석탄을 어디다 떼요? 전기 화력발전소에 써야 되니까 석탄이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이 요소를 한국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뭐가 먼저 난리가 나냐면 요소수를 떼는 경유차가 난리가 난 거예요. 유럽에서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럽에서 보니까 벤츠 BMW가 경유를 떼면서 25km 가고 막 26km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유차가 불티나게 팔렸잖아요. 여러분도 막 다 하잖아요. BMW, 벤츠. 그러니까 2017년도 이후에 모든 경유차량에 정화장치를 달게 했어요. 의무적으로. 우리도 현대기아차도 2017년도에 나온 뭐 스포츠지나 아니면 산타페 같은 데다가 그 정류장치를 달아야 돼. 그래서 아황산 가스가 나오는 걸 물과 질소로 분리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공기 오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요소수를 10만 킬로, 만 킬로 탈 때마다 넣어야 돼. 10리터씩. 요소수가 없으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소방차가 서야 되고, 택배차가 서야 되고, 앰뷸런스가 서야 되고, 난리가 났으니까 이제 이 지경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더 큰 문제가 여기서 뭘 지적했냐면, 농업에 큰 문제다. 제 예감이 딱 맞아 들어가죠. 비료 사태가 엄청나게 심각해질 것이다. 근데 정말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하고 미국은요, 요소가 그렇게 경쟁이 안 되는데도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고 요소 공장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소재이기 때문에. 소재 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맨날 어려운 얘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데도 2월 달에 이런 칸을 썼어요. 다행히 코로나 때문에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농산물을 먹어주는 도시의 소비자들이 농업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식량 안보가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나는 여행을 가도 농촌, 상촌, 어촌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68%고, 외국으로 가겠다는 사람은 14%밖에 안 돼요. 그게 통계청이 조사하는 수치예요.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 뭐라고 썼어요? 제가 예측한 게 딱 나와요. 여기 하나에 뭐라고 썼냐? 5월 정도 되면 엔데믹 될 것이다. 지금 되고 있잖아요. 이제 올해 여러분 다 풀릴 겁니다. 바로.
아마 지금 때 다음 주쯤에 실내 마스크가 풀리고 모든 게 이제 다 해제가 되고 일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상으로 들어가게 되면 농업에 무슨 부가가치가 생길 거냐면 농촌 관광, 그 다음에 농산물의 면역에 중요성을 알고 좋은 농산물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다 그런 카드 썼다니까 자세하게 이거 설명드릴 수 없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가는 거고요. 야쿠르트 아줌마들은 제가 소환했어요. 야쿠르트가 6개명 이상이 설립을 하고 아줌마들한테 가방을 들려주면서 아줌마 한 명이 8kg, 10kg씩 걸어다니면서 요구르트를 팔았어요. 그때 혁신적이야, 그게. 다른 회사는 생각도 안 하는 걸 6개명 이상이 했고 돈을 무시하고 벌었어요. 왜? 직접 갖다 파니까 가정 방문해서. 근데 그게 이마트나 홈플러스가 나오면서 망해요. 그거 사다 먹겠습니까? 이마트에 가서 신선한 거 사다 먹지. 회사가 망하고 야쿠르트 2번이나 망해요. 이렇게. 자, 이렇게 걸어다닌다. 이런 아줌마들이란 게 결국 망하고 뭐 미약가로 끌어도 안 되고 결국 이 회사는 2017년도에 저게 뭡니까? 저게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저게 배터리 냉동 카트라고 해야 되는데 저 냉동 카트를 한 달씩 다 보급했어요. 녀석에 야쿠르트만 가져다니냐? 안 그렇죠. 여기에는 육개장, 과일, 뭐 죽 다 갖고 다녀요. 여기 야쿠르트가 성장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급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하죠. 여기에는 보세요.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하죠. 지금 뭐 4조, 5조 원 이렇게 이런 거 해마다 새로운 걸 런칭하고 새로운 거 갖다 줘요. 너무 편한 거예요. 도시에 사람들이 야쿠르트가 차려주는 아줌마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막 배추, 육개장, 이초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다 갖다 준단 말이죠. 결국 야쿠르트가 아줌마가 차려주는 밥상을 먹고 출근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건 내가 왜 이걸 여러분들한테 갖다 왔냐면 이제 생산 이제 농업이 시효를 다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농산물을 생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나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기자 생산하는데 구기자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사람도 농사 사람도. 어떻게 내가 청양의 구기자를 소비자에게 잘 팔 것이냐, 잘 갖다 줄 것이냐, 소비자 문 앞에.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연구해야 돼요. 대학에 이번 15년, 몇 개예요, 이번에? 15개? 여러분들이 그걸 연구해야 돼요. 그걸 만들어서 군수한테 요청하고 그런 사업을 만들어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생산한 구기자를 직접 소비자에게, 아니면 더 맛있게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문 앞에까지 갖다 줄 것인가. 이게 이제 지금의 이슈가 됐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왜? 사람들은 집에 콕 처박혀 있으려고 그러고 집에서 모든 걸 받아 먹으려고. 우리 집에요. 저도 마켓컬리에서 물건을 사서 먹어요. 놀랍죠? 제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다른 데 거 안 사요. 마켓컬리에서 하면 저녁에 퇴근하면 딱 놓으면 거기다 새벽에 탁 갖다 놔요. 얼마나 좋아요. 어제도 제가 마켓컬리에서 뭐 샀냐면 미역국수를 샀어요. 미역으로 순수한 미역으로 만든 국수가 있어가지고 샀더니 오늘 아침에 나왔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제가 이제 강의 끝나고 우리 집사람이 탁 싸는 거 같죠.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변할 것이다. 야쿠르트는 이제 여기서 로봇을 하겠죠, 그죠? 이렇게 변한다는 거 우리가 잊어보지 말자. 그 다음에 자, 강의에 이제 들어갑니다. 대전환 시대가 왔어요. 뭐냐면 시대 요약을 해버리면 기후의 변화가 기후위기로 바뀌고, 이렇게 기후변화는 말이지 않습니다. 기후위기라고 해요. 왜? 기후변화를 내면 되면 인간이 다 멸종하는 거예요. 다 죽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 협약에 다시 가입을 했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달에 거기 가서 메탄 협약에 서명을 하고 오셨고,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지구가 공멸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봐요. 이렇게 우리 문 대통령 갔다 왔잖아요. 200여 개의 리더들이 영국에 글래스고에서 모여가지고 정상 당사자 회의를 총회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라 해요? 메탄가스를 우리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메탄가스를 이렇게 줄이고, 우리는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미국은 2005년 대비 52% 감축하고. 이건 왜냐?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온도를 2도 이상 올리면 안 된다. 우리나라가 이미 2도 가까이, 서울이 2.3도 올라갔어요. 미국 같은 1.5도밖에 안 올라갔어요.
우리나라 지구 온난화가 다른 나라에게 되게 심각해 중국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부에서 이것 우리가 나가야 되고 또 하나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일이 끝나잖아요. 코로나를 벗어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 엄청나게 큰 과제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코로나 2년 반 동안의 시절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일상으로 들어온 후에 우리 구기자동사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못된 사람입니다. 신냉전주의. 중국, 러시아, 북한을 상대로 하는 민주진영과의 싸움. 엄청나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크라이나 생각해보세요. 우크라이나의 사태 우리가 생각해보고 만약 우리가 그런 처지에 처했다고 생각해보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거 우리가 전환시킬 것이냐 이런 것도 엄청나게 큰 거리가 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반도체 전쟁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이 다 거기다. 그 다음에 반도체들. 아니 제가 60이 넘게 살면서 차를 사면 1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건 처음이에요. 여러분 인기차도 1년 더 기다려야 돼요. 안 나와요 차가. 4차 산업시대가 탁 갑자기 코로나가 들어오면서 4차 산업이 급진적으로 발전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확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이런 반도체 전쟁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요수 사태 이런 거 다 그런 거죠. 4차 산업이 이제 급진적으로 발전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판을 쳐요. 이 사람 누구냐? 여기 요 사람이요. 아이고. 여기 요 사람이 김내 레아키. 누군지 알아요? 레아키. 엘센자를 광고하는 가상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엘센자 광고를 해요. 근데 인류 탤런트가 광고하는 것보다 더 많이 팔려요. 이 사람이 다음 달에 가수 데뷔해요. 이 사람은 이마는 이미 이명웅보다 돈을 더 벌어요. 웃기죠? 이명웅이 뭐 돈을 버는 것보다 이 사람이 더 가상인물인데. 자 여러분 MBC 저녁뉴스, KBS 저녁뉴스를 9시 뉴스를 2분 전에 시작합니다. 띵띵띵 2분 전에. 왜? 아나운서가 하다가 실수를 하면 2분 안에 땜빵해서 다시 내보내야 되니까. 근데 얘들이 만약에 이런 가상인물이 나와서 MBC 뉴스를 시작하면 에러가 나요? 안 나요? 절대 안 나잖아요. 그럼 9시 정각에 뉴스를 시작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없어질 게 아나운서, 성우 다 없어질 거예요. 왜?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이런 시대가 되면서 이제 중요한 거는 4차 산업시대가 이제 완전히 성립이 되면 뭐 해야 되냐. 농업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 윤종신이가 얘를 찡하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키우면요. 항상 23살도 왔는 거예요. 이명웅은 늙어서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50년 후에도 내가 키우면 23살은 남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가 이제 펼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4차 산업 시대에 들어오면서 저는 책을 많이 읽는데 어느 미래학자가 쓴 책을 보니까 뭐냐. 4차 산업이 완성되고 나면 쓸모없는 계층을 많이 생산할 것이다. 여러분도 나도 쓸모없는 계층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선거 때 기본소득제 얘기가 뜨겁게 토론이 됐던 거예요. 기본소득이 뭐냐면 로봇이나 AI나 가상인물로 돈을 버는 기업인들이 기업에서 세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일자리를 제들한테 뺏긴 인간들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주는 게 기본소득제예요. 이런 일들이 펼쳐질 거라는 걸 이제 우리가 미리 예측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대전환 시대 농업을 어떻게 넣고 4차 산업 농업 기술을 농업을 전복하지 않은 안 좋은 시대가 이제 됐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가는 거죠. 자, 제가 새롭게 제정된 법을 여러분들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중요한 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밀산업 육성법. 우리 밀을 가꾸자. 우리 밀을 가꾸면 다 팔아주고 다 사주고 도와줄게. 과거에 우리 밀산이기 운동본부에서 밀산을 우리 밀 심다 다 망했잖아요. 왜?
외국 밀가보다 훨씬 비싸고 아무도 안 사주니까. 근데 우리 밀이 아까 뭐 부군수님이 0.1, 0. 정확하게 7%입니다. 작은 밀이.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전화를 해봤어요. 방금 오전에. 담당 사무한테. 지금 여기 학장인데 우리나라에 밀이 얼마나 남았냐 했더니 850톤 남았대요. 놀라지 마세요. 한 나라의 밀 재고가 850톤. 그 왜 그러냐면 밀을 생산하는 나라에서도 밀로 수출을 안 해. 밀가루를 해. 밀가루는 많이 있지만 밀은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이거 봐요. 그래서 이 밀가루 왜 만들었냐? 저 밀을 만약에 밀을 생산하는 주요 국가에서 다음 달부터 한국은 밀을 안 줘. 그러면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나라는 1년 안에 망하는 거예요. 회사 나라가 망해라. 왜 망하냐? 농심, 오리온, CJ가 부도가 나요. 과자, 빵, 여러분 국수 다 얼마 할 건데 0.7%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은행이 부도가 나고 IMF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쉽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질이 좋은 밀이 어디서 나오냐? 우크라이나에서 나와요. 우크라이나가 그 동부에 지중해 연안이 정말 기름진 땅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밀이 세계 최고의 밀인데 그 밀을 80% 이상 수입하는 나라가 이집트예요. 이집트가 지난달에 IMF 들어갔어요. 밀이 안 들어오니까. 이렇게 무서운 거죠. 이런 것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밀을 우리가 그래 밀산업육성법 만들어가지고 현재 0.7%를 2003년까지 10%라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자금률 10%. 제가 전국 다니면 강의해요. 1년이면 한 150번 어제도 강의하고 갔는데 강원도 영월 가서 경상 전라남북도에 가면요 밀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한 300명 막 200명씩 묶어가지고 밀 논에다 밀 이모작전을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300억 200억씩 팍 줬던 거예요. 지금 밀기를 따내고 하얗게 박아찌는 방앗간이 충청남도 청양에는 한 개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제분 공장에 2개인가 3개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다 밀기울체 빠는 방앗간이에요. 이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알아줘야 된다.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밀은 계속 값이 오르기 때문에 밀을 이렇게 비축도 해주고 품질 관리도 해주고 그 다음에 학교 같은데 타로도 주고 급식으로도 넣어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체계적으로 구성하겠다. 제가 여기 앉아계신 분의 퀴즈 하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먹는 식품 중에 다 한번 맞춰보세요. 가장 소비가 많이 느는 게 뭘까요? 알 것 같아서 이러는 거예요. 아실 것 같아요. 빵. MZ세대라고 하면 우리 아들 세대, 딸 세대들이 빵을 무지하게 먹어요. 그러니까 밀가루 소비가 늘어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까지 늘어나? 빵에 필수적으로 늘어나는 달걀 소비까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베이커리 카페에 가보세요. 잘 있는데. 청양에도 있겠지만 청주나 대전 같은 데 인근에 잘된 베이커리 카페 가보면 어떤 놈들이 빵을 이렇게 많이 먹나 싶어요. 정말입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줄을 서가지고 빵을 먹어 다니는데 그 빵이 계속 소리가 안 난단 말이죠. 밀가루 소리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정부에서 예측하고 이렇게 우리 일에 제가 기환을 기대하는 칼럼을 썼다는 거예요. 이거 나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법은 뭐냐? 이거 여러분들이 정말 잊어버리지만 이 법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넣어놔야 돼요. 이게 10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겁니다. 시흥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작년도 3월 22일 날 시행하는 따끈따끈한 법인데 올해 청양군 농업시센터에도 이런 사업이 한두 개 내려왔을 거예요. 그죠?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이제 이거예요. 바로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농업이 바뀌어 이것 때문에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동물 소, 당나귀 뭐 다 모든 동물 그 다음에 농촌 문화, 식물, 농작업 활동, 웰빙 음식 요 5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농장에서 도시민을 오래 해가지고 도시민을 치유시키는 힐링시키는 거예요. 이게 치유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이미 20년, 30년 전부터 이걸 했잖아요. 영국, 덴마크, 프랑스 이런 나라에는요 1,500개씩 이런 게 있어요. 케어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우리는 시작을 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봐요, 네덜란드는 치농장은 모든 국내에 신청하고 있다. 또 영국은 코로나 때문에 치료업이 더 확산되고 있다. 왜? 코로나로 우울한 도시민들을 치료해주는 거죠. 여러분들 농장에 치농장을 잘 만들어놨는데 도시민들이 좀 우울하고 외로운 도시민들이 강아지 한 마리 안고 와서 한나절만 놀다 가면 정말 내가 머리가 깨우라고 기분이 좋다. 그럼 여러분 농장은 그냥 돈 버는 거예요. 왜? 광고 안 해도 돼. 그 사람이 SNS로 다 광고해줘요. 광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광고해준다니까.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볼 때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뭐 텃밭 뭐 이런 것들 모든 게 다 치유농업의 가치인 거다. 그래서 제가 치유농업이 법적으로 제도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활용해야 된다. 구기자를 생산하는 것보다 구기자를 생산하면서 거기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할 걸로 한번 연구하고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미세먼지를 빨리 갈게. 이게 법이 2010년도에 생겼는데 내가 여기 보니까 농업이 얼마나 피해가 커요. 이게. 그죠? 하우스에 빛이 40% 안 들어가면 엽채는 괜찮지만 도마도 오이 같은 과채를 농사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농업에 대한 아무것도 없었고 지금 좀 칼로 썼어요. 도대체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뭐 하는 거냐. 농업에 대한 얘기는 아무도 없다 썼더니 밖에서 뭐라 박혀있나 이렇게 박혀놨어요.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미세먼지 취약 대책의 범위가 모기근을 대해서 모기 작업자로 확대되어야 한다. 제가 어느 군에 가서 강의하는데 군수님이 시간에 들었어요. 저 군수님한테 무슨 물어봤어요. 서산인가 충남 어딘데. 군수님 농업인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이래. 농업인들에게 마스크 KF94 마스크 50장 사주면 예산이 얼마 됩니까?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여기에 농업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요청하면 군수가 마스크를 사줘야 돼요. 더더욱이 중요한 거는요, 뭐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이 모든 분야에 머리서부터 모든 분야에 해로워요. 거기에도 중금속이.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알아요. 이게 폐암입니다. 폐암이 83년도에는 3등에서는 지금 1등입니다. 또 퀴즈. 여기 제일 잘하실 것 같아요. 세브란스 병원, 서울대병원에 가면 폐암 병동이 따로 있어요. 폐암 병동. 그게 여성이 많을까, 남성이 많을까. 또 다른 남성이 많을까, 여성이 많을까, 환자가. 여자가 왜 많아요? 겹쳐 있으니까. 가스레인지. 여성이 훨씬 많아요. 여성이 왜 많아요? 여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부엌에서 가스레인지 켜고 밥하고 국 끓이니까 그걸 다 마신 여성들이 다 폐암에 걸리는 거예요. 제가 모신 군수님 사모님도 작년에 2번째 폐암 수술했어요. 군수님 사모님도 피해가지 못한다니까요. 근데 하물며 1급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이 미세먼지를 낀 날 구기자밭에 마스크도 안 쓰고 여러분들이 갔잖아. 그래 옛날에 코로나 오전에 맨날 같이 살았잖아요. 마스크 안 쓰고 갔잖아요. 미세먼지 잔뜩 껴고. 청양이 청정 지역이다. 1000만에 맞습니다. 충청남도 청양이 제일 심한데요. 미세먼지. 왜? 우리 지형상 서해안에서 들어와요. 그죠? 중국에서. 들어오면 소백산맥 때문에 안 나가. 껴있는 거예요. 천안, 충남, 청주, 여기 청양, 공주.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에 40년 후에 1등하면 볼 것도 없습니다. 제가 예측하긴 하건데 지금도 저렇게 많지만 더 암 환자 수가 가장 많은 게 폐암일 수밖에 없다. 여러분 꼭 쓰셔야 됩니다. 그 대신 미세먼지가 없는 우리나라, 인도, 중국에서는 폐암 1등이지만 미세먼지가 없는 나라 호주, 뉴질랜드, 뭐 미국의 캐나다 이런 나라에서는 1등하는 뭐냐? 피부암. 네. 호주 저기 파이널해가지고 기후변화 때문에 피부 자외선이 강해졌다. 이런 것들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미세먼지 관련은 요만큼 하는 문제고 보세요. 나와 있잖아요. 한국이 가장 크다. KF,
코리아 필터라는 이니셜인데 80 이상의 마스크를 꼭 쓰셔야 된다. 이거 여기 이 정도 말고. 자,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이 17조가 좀 넘어요. 7조는 얼마나 많은 겁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시면 이게 다 들어오면 청양군에 여러분들이 사는 농촌 발전에 쓸 거예요. 돈을 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줘야 된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법에 거는 기대라는 칼럼 썼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러면 농업여건과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가? 트럼프가 계속 압력을 내요. 야, 한국, 중국, 당신들이 무슨 개발도상국이야? 아니, 그렇잖아. 우리나라가 수입, 수출, 무역 규모를 세계 7위, 8위라는데 안 되잖아요. 포기해. 중국은 끝까지 버텼지만 우리는 결국 어떻게 했냐? 이렇게 농민들이 결사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우리는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합니다. 선언했잖아요. 저는요,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는 순간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외국의 농산물들 정작 관세가 떨어져가지고 다 싸게 들어올 건데 우리 농산물이 무슨 경쟁력이 있어요? 그럼 우리들이 극렬하게 반대할 줄 알았더니 그냥 넘어갔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관세가, 모든 농산물에 관세가, 만약에 쌀이 일반 품으로 관세가 변경되면 지금 393%에서 154% 떨어지면 미국의 캘리포니아산 정말 맛있는 칼로스라는 쌀이 우리 이마트에 우리 쌀값하고 똑같게 와서 깔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시대가 했다는 게 결국 뭐냐면 거기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앞으로 8, 9년 정도 지나면 과일 때 그 맛있는 과일들이 무관세로 들어와요. 제가 이거 값을 알아봤어요. 망고가 얼마나 하나. 라오스에서는 망고 하나가 우리나라 돈 600원이에요. 여러분. 자, 그게 우리에 들어와서 관세 없이 음반내가 들어온다. 누가 참이 수박 먹겠어요? 그래요. 비싼데 15,000원, 2만 원 주고 먹겠어요? 이런 걸 생각해야 돼. 앞으로 과일 산업도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이러면서 봐요. 뭐 선진국지가 됐지만 결국 이래서 우리가 농정의 틀, 농업정책의 틀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바꾸냐면 농정의 틀을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을 바꾸기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2019년도 12월 제가 여기 참석했는데 여기서 대통령께서 참석한 자리에서 퍼포먼스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 대통령이 여러분 제가 오늘 강의 초창기에 말씀드린 생산 위주의 농업을 시도하니까 생산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근데 뭐냐 생산만 하는 농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농업을 펼치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바로 청년 농업 인력수하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는 것도 그래서 한 거고 또 이렇게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쌀 중심의 생산 농업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바꾸면서 나온 게 2020년도부터 시행한 고위경축품입니다. 여러분 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뭐라? 2020년도 2조 3천억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다 줬는데 이거 왜 했을까? 노무현 정부 때부터 농민들이 이거 하자고 막 요청한 건데 안 하자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거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이렇게 2020년도 식품제가 시작되면서 2조 4천억 가지고 줬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WTO에 해당 지적이 안 돼요. 즉 WTO에서 이 고위경축품 넣는 거 가지고는 금지 못 시켜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우스 짓는데 50% 보조하는 걸 못해요. 자 이걸로 가름하고 마는 거란 말이죠.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거냐 잠깐만 들여다볼게요. 이렇게 농협의 공적 가치를 헌법에 맡기면 나중에 개헌해도 반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죠. 이걸 잠깐 보시면 알아요. 자, 우리보다 20년, 30년 먼저 종경식품제를 시작한 유럽은 1억을 버는 사람한테 1억을 버는 농가에게 1억 1,140만 원 줘요. 112.4%를 줘요. 그러니까 여기는 농사 짓는 사람이 최고고 청년들이 농사에서 다 들어옵니다. 5천만 원 벌면 한 6천만 원 주는 거거든요. 그냥
세금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직불금으로. 그 다음에 일본도 우리보다 한 5년 먼저 시작했는데 5년 먼저 5,250만 원 줘요. 얼마나 52.5% 주면 6천만 원 버는 사람은 한 3,800만 원 주는 거예요. 농업소득 대비. 또 미국도 50% 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처음에 작년 준 게 9.2%밖에 안 돼요. 그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저기서 뭐 줄 거예요? 9.2%에서 뭐 줄 거예요? 저한테 천만이 안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언젠가는 저렇게 줄 것이 주지 않으면 농업을 보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무상으로 싼 게 다 들어오는데 어떻게 농업을 경쟁시킬 거예요? 이게 공정 직공제 원칙이다. 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믿으러 갈까요? 가지고 신문 기사 하나 나왔어요. 제가 올려가 볼게요. 이 사람은요, 왜 이 토니 애틀레스는 이 고산지대에서 17대째, 17대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30년이 이렇게 가죠. 510년간 안 내려오고 젖소를 기우고 살았다. 이유는 다 하나예요. 뭐냐? 여기 나와. 이 사람은 정부로부터 1년에 약 1억 1,200만 원의 직불금을 받는다. 어디 가서 1억 1,200만 원 벌어요. 자식도 대를 이루는 자식도. 일본이 우리는 전두환 대통령이 그 당시에 자기가 정권을 창취하면서 부정축제 환수금 해가지고 막 뭐 이후라고 뭐 이런 사람한테 뺏은 돈을 농업인 후계자 육성 자금이라 해가지고 후계자 육성했잖아. 그죠? 일본 아는 거예요. 그 세계 농업계에서 일본은 농업출이 다 망할 것이다 했단 말이에요. 왜? 우리 마냥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일본이 농경직부제를 저 50% 이상 주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다 농촌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 나는 저질 거예요. 아버지는 하는 거예요. 농사생이긴 하니까. 이런 시대가 됐다는 이걸 우리가 이제 봐도 안 되는 우리도 이런 시대에 들어갔다는 걸 이제 알아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지구온난화. 뭐 더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응? 2020년도 소환에는 비가 120mm 오더니 2022년도 소환에 영하 17도가 되고 사상 최초예요. 그렇게. 소환에 장마가 되더니 또 이듬해는 영하 17도까지 하고 종잡을 수 없는 역대 장마가 재작년에 그렇더니 작년에 장마 때 비가 100mm밖에 안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 이게 종잡을 수 없는 이런 걸로 인해서 과수 피해가 심각하고 이렇게 환경오염이 계속되면서 농업이 위축되고 있고 농약 빈정 이런 것들이. 그래서 퇴비 축산하는 분들은 퇴비 부스트 검사가 의무화가 되고 또 소를 한 마리 키우면 1년에 축산 환경부담을 얼마 내야 돼. 이건 농림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농업이 어디 저기 갈 때마다 한번 알아놔야 된다는 거죠. 거기다 탄소 중립. 우리가 온실가 2,400만 톤을 배출해요. 농업에서. 근데 벼가 600만 톤이 벼농사는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들이 벼농사 지는데 거름 뿌리잖아요. 여름에 물이 뜨거워지면 거기서 뭐가 나와? 암모니아 가스가 나와. 암모니아 가스가 위로 오기 때문에 그게 온실가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축 장애 반응. 이거 뭐냐? 가축 장애 반응. 소나 말 같은 것이 양 같은 것이 먹고 방귀 꾸는 거예요. 극극하고 트름하는 거예요. 이게 똥 싸는 거보다 더 많아요. 440만 톤, 420만 톤, 820만 톤. 그 다음에 농경지 토양이 580만 톤. 여러분들이 부자농사 지면서 거름 주잖아요. 햇빛 받으면 그게 요소가 아까 암모니아 가스에서 요소를 뿜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햇빛을 다시 날아가면 그게 암모니아 가스가 돼. 암모니아 태우. 그 공중에서 지구온난화를 가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암모니아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더 많은 21배 더 온실가스를 발생한다는 거죠. 훨씬. 그리고 지구에 남아있는 기간도 한 60배 정도 길고. 그 때문에 농업에 대한 제재가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다. 칠수비를 많이 주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 이런 실수를 이렇게 많이 주잖아. 엄청 많이 주잖아요. 그냥 키로가 헥타당 이렇게 많이 주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농약도 많이 주고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태양광 그 다음에 이런 거 다 똑같겠죠. 그 다음에 5번째 사회환경. 그러면 사회적 환경은 어떻게 바뀌냐?
여러분이 이제 지금부터 볼 제가 아는 강의의 본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들으시고 한번 저와 연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자,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구기자를 먹는 소비자들은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놈을 온다는 건 뭐냐면 제가 이런 하나 있었어요. 코로나보다 훨씬 더 무서운 놈이 우리가 달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병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 바로 식량난이에요. 식량난. 엄청난 얘기가 와 있어요. 소 키우시는 분 혹시 있어요? 소? 한우 없어요? 다행히도 없네요. 큰일 났습니다. 한우가.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좋아서 돈 많이 벌었는데 이제 큰일 났어요. 소값은 25% 떨어졌고 사료값은 50%, 60%가 올라가요. 소는 368만 두까지 늘었어요. 320만 두면 우리가 적정 사육수인데 368만 두 우리나라에. 과거 12년 전에 있었던 소값 파동이 우리나라 들어가 있어요. 사료값 올라가요. 이런 일 때문에 이 식량난이 엄청나게 심각해요. 보세요. 소금이 다 올라가요. 옥수수, 밀, 막가부. A군 근로자가 안 오니까 더 그렇고, 그 다음에 노임 상승, 이거 봐요. 양파 수확할 때, 아니, 양파 그래 한 번 수확하는데 아줌마한테 인건비를 16만원, 17만원 주고 자꾸 뭐가 남어. 다 풀값을 나가고 하는 거지. 뭐 남겠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있으면서 더 어려워지는 거죠. 거기다가 제가 농촌이 좀 한계 부족하고, 거기다가 뭐냐면 이거예요. 북한은 공산당한테 배급 주는 걸 4분의 1을 줄였어요. 김정은이가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식량. 기름은 몰래 훔쳐간대요. 배로다. 식량은 유엔에서 다 보고 있어갖고 절대 안 돼. 우리나라에서 쌀 한 푼도 못 가잖아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1년에 40만 두씩 줬어요. 쌀을. 그죠? 한 톤도 못 주잖아. 쌀밥을 못 먹어. 쌀밥. 북한산. 공산당원이 쌀밥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원래 중국 넘어가서 연길 가서 중국의 연길에 조선족이 농사짓는 거 사다가 비싸게 사다 먹는 거예요. 쌀이 원래 없으니까. 거기다가 더 큰 건 뭐냐면 무섭잖아요. 시진핑인가요? 중국의 시진핑이가 뭐라고 했냐면 잘 들으시오. 당신들 인민 여러분, 오늘부터 식당이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다니면 과태료. 무조건 식당에 가서 접시에다 음식을 남기면 무조건 과태료. 벌금이야. 거기는 우리 마냥 말로만 벌금이 아닙니다. 즉각 벌금이야. 일본이, 중국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공안이야, 공안. 여러분 중국 가서 공안한테 붙으면 끝이야. 못 빠져나와요. 이런 시대. 이렇게 왜 이걸 하냐? 중국이 얼마만큼 식당이고 식량이 모이라는 접시 비우기 운동을 했겠어요. 세계에서 쌀을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가 어딘지 알아요? 여러분? 중국이에요. 540만 톤 수입해요. 놀랍죠? 우리는 옛날에 2004년에 우리 쌀 개방하면 안 된다고 데모할 때 중국 쌀이 들어오면 다 망한다고 그랬어. 불과 20년 전에. 18년 전에. 근데 지금 불과 20년도 안 돼가지고 중국이 세계에서 쌀을 가장 많이 수입한다 됐단 말이에요. 중국 쌀 한 톤도 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 가서 중국 쌀 내가 한 말만 사면 내가 100만 원 줄게요. 없어요. 하나도. 한 톤도 안 나올 게 없어요.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식량 문제는 앞으로 거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핫테크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계란값도 엄청 안 오르는 게 없어. 안 오르는 게 에그플레이션이 뭐냐면 농산물값이 올라가면서 인플레를 탁 깨고 오는 거예요. 보고 있잖아. 쌀값만 내가 떨어지고 있지. 쌀이 남으니까 모든 건 다 올랐어요. 장을 보러 가면 겁이 나요. 정말 겁이 나요. 몇 개 실으면 10만 원이에요. 정말입니다. 엄청나게 올라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우리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결국 뭐냐. 저는 보여. 보세요. 비료가 이렇게 올라가고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사태 때문에 더 크게. 그래서 더 무서운 놈이 우리한테 오고 있다. 이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식이고, 두 번째는 편향.
집에 콕 처박혀 있던 도시민들이요. 처음에는 답답하고 지루한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답답 밖에 못 나가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편안함을 느끼게 시작해요. 편안한 거. 종dum을 많이 타고 싶다고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하니 슬기로운 국생활하던 소비자들은요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서울서 편의점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뭐 야 편의점에서 배달 한번 해볼까? 이 생각을 합니다. 배달. 아니 편의점 배달해주는 데 아니잖아. 사람들이 사는 집 주변에 가까이서 조그맣게 차를 놓고 와서 사먹으라고 하는 게 편의점 아닙니까? 얘는 배달해보니까 200만 원을 매출. 사람들이 집에 갖다 주는 거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통조림이 깡통에 발암물질 들었다고 다 없애졌어요. 왜? 깡통 안 돼. 다 들어가. 근데 깡통이 다시 통조림 상품이 다시 편의점에 판을 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안 따지는 거야. 왜? 냉장고만 크게 사다 놓고 집에 냉장고에 잔뜩 싸놓고 퍼먹으면 돼. 냉장고가 커지기 시작했죠. 그죠? 냉장고. 옛날에 1인가가 증가하면 냉장고가 좁아져서 다시 커져요. 지금 1000C짜리가 1000짜리가 나오고 이렇게 이제 이러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밀키트 뭐 스타벅스가 아니 다방에 스타벅스가 배달한다니까. 스타벅스가 배달하면 되겠어요? 근데 스타벅스가 배달 시작했어요. 다방도 아닌데 거기다가 또 얘는 배달. 그러니까 얘는 배달. 다이소. 배달 안 하면 많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산농산물을 와서 사갈 때 기다리면 안 돼요. 집 앞에까지 갖다 줘야 돼요. 이거 여러분 기본입니다. 이제는. 제가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의 유통에 가장 큰 변화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선생님. 네이버나 틱톡이나 쿠팡에서 하는 라이브 커머스. 라이브 커머스. 제가 우리 대학에 10개 거가 있는데 라이브 커머스를 강의하도록 했어요. 나는 뭐 내가 하고 싶어.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반말이 나와요. 뭐 대학 과목도 아닌데 라이브 커머스를 하냐? 야 무조건 6시간씩 했어. 과마다 하루반도 낭문반도 6시간씩 했어요. 최고 강사를 모시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라이브 커머스 때문에. 그 강의를 듣고 우리 학생들이요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 반에 라이브 커머스 해야 됩니다. 들어가 있어요? 하자고 하세요. 다음에 강의 요청하세요. 내가 강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라이브 커머스가 뭐냐? 자, 부기자를 내가 땄어. 텔레비 카메라를 탁 설치해놓고 이분이 나와서 이분 남편하고 둘이 서가지고 딱 안녕하세요. 청양에서 구기장 농사진 누군지 인사를 딱 하고 제가 생산한 구기자를 지금부터 딱 200박스만 팔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궁금한 사람이 카톡으로 막 와. 그럼 옆에서 남편은 저작가 지금 우리 이거 언제 딴 겁니까? 얼마 낸 겁니까? 뭐 잘 말린 겁니까? 태양에 멋있게 말린 거. 그러면 주문이 들어와. 밤에도 주문이 들어와. 끝나도 주문이 들어와. 이게 라이브 커머스. 노래 여러분 금년도에 여기에 강좌를 3시간 정도 강의를 넣어달라고 해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강의를 따고. 실제 효과가 있나 없나? 왜? 홈쇼핑에서 물건 사는 건 다 속는다는 거 알아요. 거기서 낙지를 팔면 거기서 선전한 낙지 있다고 하는데 집에 오면 안 돼.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나도 사봤지만 아주 싸가지가 없는 놈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신문에서는 홈쇼핑은 83%가 뻥이다. 다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접목한 거예요. 온라인을 팔면서 오프라인으로 옆에 카톡으로 물어보는 거지. 네? 카톡으로 계속 언제 딴 겁니까? 어디서 말렸습니까? 뭐 몇 그램 포장입니까? 물어보면서 여기는 답변해주고 계속 이렇게 해서 파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 때문에 유통에 가장 혁신적인 건 라이브 커머스인데 불과 2년 만에 시장이 10조예요.
저는 홈쇼핑 회사가 다 망할 거라 생각해요. 나가는 거예요. 누가 홈쇼핑 회사였으니까 라이브 커머스 다 가지. 치기만 하면 내가 필요한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누리라 하죠. 결국 뭐냐면 내가 배달해 주기 해야 된다 이거 다 나오는 거예요. 아주 혁신적인 하나 나왔는데 우리나라의 도시락 업체 1위가 주시입니다. 주시. 주시라는 회사가 우리나라 도시락 업체 1등 업체예요. 이 회사에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하는데 어느 과장이 조금만 더 쉽게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사님 수박 있지요? 수박. 수박 이거 12kg 나가는 수박을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사가지 않아요. 무거워서. 또 선장 사갔다 해도 칼로 자르지도 못해요. 또 선장 잘랐다 해도 껍데기 버려야지 뭐. 냉장고에서 뒹굴뒹굴 해야지. 이거 안 상한다고. 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이 수박을 잘라가지고 속만 깍두기만 잘라가지고 도시락을 만들어 팔아볼까요? 오케이. 여러분 이게 하루에 3만 개씩 팔렸어요. 3만 개씩 하루에. 누가 수박을 껍데기를 까가지고 껍데기를 내밀고 알맹이만 깍두기처럼 잘라가지고 도시락을 팔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편해요. 내가 아주머니가 아주 가면 이 수박을 자를 수가 있어요? 칼로 자르지도 못해요. 자르겠어요? 잘라 먹으면 껍데기는 왔다 갔다 버려요. 이런 걸 얼마나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코로나19의 소비자들은 편리함에 보세요. 이런 거, 이 의자예요, 이거. 이거 얼마나 편합니까, 이거? 저도 이거 사무실에도 하나, 집에도 하나 있어요. 왜? 허리가 얼마나 편해요. 이 의자 만들어놓으니까 71억이 1,100억, 71억 버던 회사가 1,100억을 벌어요. 이렇게 소비자들은 편리함을 추구한다. 그래서 제가 편리함에 모이는 돈이라는 칸을 썼어요. 자, 이거 여기서 결론이 나와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산한 구기자를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구기자를 편하게 소비자들이 가져다 먹을 수 있게 할까? 그걸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간편하게 쉽게.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혼자 못하면 여러분들이 장국반을 만드는지 아니면 농업회사 법인을 만드는지 가공을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해서 이걸 먹게 해줄까? 여러분들 그냥 소재로만 팔아가지고 되겠어요?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업인들이. 이런 시대가 시대적으로 도래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비용과 판매 소비자의 편리함을 창조하는 걸 연구해야 된다. 이 사회를 바꾸는 세대들이 탄생을 했어요. 바로 MZ세대. 이 MZ세대는 뭐냐면 이게 바리 사람들인데요. 밀레니얼 세대. 베이비 부모가 우리처럼 베이비 부모가 난 아이들이 밀레니얼 세대예요. 이들은 태어나서 10대 때쯤 10대 초반에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그때부터 스마트폰을 만진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Z세대는 뭐냐면 나서부터 스마트폰을 만진 아이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냐? 우리나라의 분포가, 인구 분포가 이 사람들이 1736만 명.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4%. 우리나라는 지금 이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랑 저 같은 기성세대가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 선거 때도 이 사람들을 위해서 당락이 가렸어요. 그래서 후보자들이 다 젊은 사람들 유치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누구의 뜻에도 굽히지 않아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분들.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 제1야당의 대표가 서민여서 선거를 사람이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은요, 자유분방해요. 누구의 권위나 뭐 누구 이런 거 따르잖아요. 자기 의사는 충분히 주장을 하고. 또 이 사람들은 오프라인 모임 안 해요. 친목회, 동창회, 동문회 이걸 안 해요. 여러분 초등학교 동문회가 다 없어질 거예요. 동창회. 왜? 여러분들은 했지만 여러분들 이 후계 세대를 그런 모이는 거 싫어해요.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 그 대신 SNS에서 소통은 기가 막히게 해요.
그러니까 온라인 공간에서만 만나고 오프라인에서 절대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 봐주세요. 골프 산업이 여러분, 저는 제가 2분 대일이라는 골프장을 컨설팅 했어요. 학장을 오기 전에. 미원에 있어요. 청주 미원에. 거기 완전 저 회장님이 재무부의 국장까지 하시는 분이 회장을 했어요. 제가 거기다가 정부 예산 5억을 따다가 산나물도 심어주고 뒤에 산에다가 이걸 했어요. 그래 매일 같이 밥을 먹으면서 회장님한테 그랬어요. 회장님 기회가 되시면 골프장을 적당히 가서 파세요. 왜? 일본을 보니까 골프장이 다 망한 거예요. 저출산이 고용하다가 골프 누가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40%가 망했어요. 일본. 우리나라도 야 골프장은 망할 거죠. 이렇게 예측한 거죠. 제가 판단 미스한 거죠. 근데 제가 3년 전에 3년 전에 3년이나 4년 됐네요. 우리 집에 제가 딸 둘에 아들 하나 낳았어요. 딸 둘에 아들 하나 낳았어요. 딸이 큰 딸은 청주에 사는데 지는 공기업에 다니고 사위는 청주시청 공무원이고. 그러니까 애기가 하나 낳았어. 하나밖에 안 나잖아. 딸을 하나를 우리가 키워줘야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퇴근하면 우리 땀에 들어가야 돼. 왜? 우리 마을 하나 데려와야 되니까. 6시도. 우리 마을 땀에 집에 갔더니 어느 날 갑자기 가니까 골프채 가방이 검은색하고 하얀색 나란히 두 개가 있어요. 안 보이던 건데. 내가 이상해서 우리 집 애들을 아는 거지.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얘도 골프 배우는가 봐. 벌써부터 배우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근데 마침 우리 딸이 왔어요. 내가. 예, 너 골프 배우니? 물어봤어요. 오빠 시작한 지 오래됐어요. 머리 돌렸어요? 그랬는데. 머리 돌렸대 벌써. 내가 요 말만 안 했으면 나도 꼰대가 아닌 건데 요 말을 하는 바람에 꼰대 소리 들었어. 예, 골프는 아재 운동이야. 50대 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거 안 했으면 나도 꼰대가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뭐라 속으로 우리 아빠는 전국에 강의하고 맨날 책도 보고 새로운 트렌드를 강의하신다는 분이 우리 아빠도 별 수 없이 꼰대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빠 매일 책도 보시고 강의하시면서 골프 연습장에 한번 가보세요. 토요일날 그러더라고. 왜? 내가 골프를 10년 전에 그만뒀어요. 군수님하고 마지막 치고 안 했어요. 아니. 왜냐하면 골프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시간이 있어요. 아침 6시에 가면 저녁 6시까지 시간 뺏기고. 그 다음에 벗이 있어야 돼요. 4명이 돼야 돼요. 4명 안 되면 안 받아줘. 부킹을 안 해줘. 그 다음에 쩐이 있어야 돼. 쩐, 돈이. 근데 난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쁘게 하고 어찌 골프 치러다녀. 그러니까 아예 골프장을 안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토요일날 정말 내가 할 수 없이 우리 선배가 하는 윈도 골프 연습장 가봤어요. 야, 세상이 바뀌었네. 60대는 아무도 없어. 40대, 30대, 40대, 50대 이런 초반 이런 사람들이 옷도 멋지게 입고 다 쳐다니는데 야, 세상이 바뀐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이걸 하나 몰랐구나. 집에 들어와가지고 스마트폰 들고 골프존이라는 회사가 있어. 골프존 있죠? 골프존 실내 골프 하는데 그 주식을 봤어. 주식 3년 전에 4년 28,500원이야 주식 보니까 무조건 샀어요. 뭐 무조건 사서 돈 버는 거잖아요. 저렇게 애들이 하는데 한 2달 3달도 안 돼가지고 이게 49,500원 5만 원 가까이 올렸어요. 제가요 얼른 팔았어요. 나무 먹으려고. 그랬더니 그게 지금 16만 원이에요. 현재 급성장한 거죠. 이들은 돈을 안 아껴요. 집이 없어도 차는 벤츠나 BMW 타야 돼요. 이렇게 거기다가 보세요. 주식, 비트코인, 주식 이런 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생긴 이래 주식 계좌가 가장 많이 늘었어요. 2년 동안. 주식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 농사진영분들 주식 투자 안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매일 오면 하고 싶어. 우리 직원들은 다 있어. 여기서 이러면 맨날 올라는 사람. 왜? 내가 아파트 17억짜리 사려면 그냥 이금해서 못 산다는 걸 아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사고 주식도 사야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세대가 되면서 이렇게 이런 사람. 현대백화점 명품 매출이요 계속 신장을 해요. 근데 누가 사냐? 20대, 30대가 다 사는 거예요.
1,000만 원짜리 백을 20대, 30대가 삽니다. 작년도 6월 달에 루이비통 회장이 한때 세계 1등 부자가 됐어요. 아마존과 테슬라를 밀치고. 왜?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이 젊은 사람들이 루이비통 백을 싹 산 거예요. 그 주가가 확 올라가고. 이런 일이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에 의한 경험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이 MZ세대를 등장한 거에 대해서 농업환경, 농업교육도 거기에 맞춰서 교육을 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우리 시장을 기억지도 않고 경영, 소비 모든 분야에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늘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농촌 공간이 재구성되어 있어요. 농촌 공간이. 여러분들이 사는 농촌이 이제는 농사만 짓는 농촌이 아니라 이제 여기가 관광지도 될 수 있고, 여기가 카페도 될 수 있고, 여기가 놀이터도 될 수 있고, 여기가 휴양, 요양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바뀔 거라는 거죠. 이거 우리가 잘 알아줘야 돼요. 이렇게. 뭐요? 이렇게, 이런 크루즈선을 타고 여행한 사람들이 여기 다 가면 됐잖아요. 90% 이상이. 누가 이거 타고 여행하려고 하겠어요? 거기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밀집이 없는 농촌이 최고의 여름 휴가지가 된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청양군에 경치 좋고 물이 맑은 곳이 있다면 누구든지 거기에 자고 볼스토거리만 만들어 놓으면 여행을 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군청이나 군청 관광과나 농업센터에서 이런데 포인트를 맞추고 농업을 갖고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세요. 정선에서, 강원도 정선에 여기다 탄광만 있어야 돼요. 탄광 쪽에 다 나가니까 한 마을이 몽창 빈집만 있어. 군청에서 야, 여기다 우리가 마을 호텔을 만들어 볼까? 그런 거야. 그래서 그 빈집을 돈을 들여갖고 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마을 호텔을 만들었는데요.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계약이 안 돼. 예약이 안 돼, 예약. 얼마나 좋아요. 내가 가족하고 가서 뚝 떨어진 집 한 채 가가지고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앞으로 농촌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농촌이 재구성될 것이다. 떠봐요. 농가센터들이 뭐 시골학교 수업도 하고 관광에 다양한 체험도 하고 이런 것들이 농산촌 유학으로 중학교, 초등학교 애들이 나올 것이고, 중국서는 이 사람은 억만장者. 좋은 공기를 깡통에 남아가지고 팔아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리산 공기를 파는 사람이 생겼고,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이렇게 농촌에 좋은 공기와 좋은 물이 자원이 될 것이고, 그걸 찾아오는 도시 소비자들 여러분들을 유인하고, 그 유인한 걸 가지고 농업의 농촌에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방법들을 연구해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농촌 공간에 농업의 부가가치를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 코로나가 있기 전에 여기를 다녀봤어요. 이게 전부예요. 여기를 다녀봤어요. 이거 어디냐면 매일경제신문에서 하는 워크숍인데 해마다 가요. 제가 초청장을 받고 여기 갔어요. 갔더니 대학교 사무원이 딱 나오면서 2018년도요. 코로나 오기 전에 직전에 뭐라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워라밸 시대에 MZ세대들이 뜨고 이제는 관광 4.0 시대가 열릴 것이다. 관광 4.0이 뭔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관광은 가서 먹고 보고 자고 오는 거였잖아. 이제는 관광이 뭔가 배우고 뭐를 체험하고 뭐를 얻고 뭐 이런 방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탁 던기를 맞았어요. 야, 농촌 관광이 이제 이 관광 4.0 트렌드에 맞추면 될 때가 됐다, 이걸 느낀 거예요. 농촌에 와서 관광하면 구기자에서 알고 구기자도 사가고 구기자 체험도 하고 얼마나 많이 보여. 유럽형 관광이고, 유럽은 이렇게 관광이 한 지가 20년 넘었어요. 이런 관광 3.0 시대가 열린다는 거 우리가 알고, 이거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기반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또 봐요. 국민 66%가 6개월 내 국내여행을 희망하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겁니다. 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유럽에서 유행하는 트리하우스를 강의했어요. 전공사님이죠. 트리하우스. 이게 트리하우스예요. 트리하우스.
나무 옆에 찍는 거. 이거는요, 여러분, 건축허가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유럽에서는 이걸 줘가지고 임대해서 돈을 벌어요. 이거 했더니 가평 있는 사람이 이걸 친 거예요. 제가 안 듣고. 얼마나 멋있겠어요. 이런 트리하우스가 유행하는 것이 이거. 얼마나 멋있나. 이런 것들이 이제 목회에서 갖다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농장 주변에 산이 있으면 이거 져놓고 도시 사람들 와서 하루 이거 쓰는데 뭐 5만 원, 6만 원씩 받고 이렇게 하는 농업 광고하는 데가 이제 유럽에서 유행합니다. 이런 것들 참고로 여러분 해주시기 바라고. 이게 농촌 공간을 이렇게 농촌 공간을 농업에 부가지원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래서 기대되는 관광공원이라는 칼럼을 썼다는 말씀이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화 로컬화. 청양군이면 청양군을 내서만 활동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왜? 밖으로 안 나가는 거지, 감염 때문에. 이런 게 되면서 이렇게 집세권, 역세권 이런 일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본서는 일촌일품 운동을 먼저 했는데 이게 이제 그때처럼 된 거죠. 그래서 지역 화폐가 발행되기 시작했어요. 청양도 지역 화폐 하나 카드 쓰잖아요, 그죠? 쓰시죠? 한 달에 얼마씩 주게 돼요? 50만 원? 아, 여기 그래요? 우리는 청주시는 한 달에 50만 원씩 주게 돼요. 그럼 10% 주잖아요, 그죠? 그 10% 정도에 대어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이거 안 하시는 분 혹시 있어요? 다 하죠? 하시죠? 해요? 지역사랑 카드, 아이고, 왜 안 하세요? 하죠, 다. 그거는 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역이, 보세요. 지역사랑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도 30조 원을 똑같이 예산 세운 거예요. 이러면서 점점 지역화, 로컬화가 발전할 수가 있다. 로컬 푸드 같은 것이 더 사업이 발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성양군의 로컬 푸드도 더욱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 로컬을 통한 판매 전략 이런 것들도 이제 청양군을 대표로 하는 청양하면 뭐 하는 구기자면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마케팅으로 브랜드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거죠. 이런 로컬화가 더 강력하게 이루어진다. 완주 같은 데는 우리나라 로컬 푸드 1번지인데 매출이 훨씬 더 올라간다는 거죠. 이런 일이 펼쳐지면서 사람들이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 농산물을 애용하려고 하고 청양 출신이면 청양 농산물을 애용하려고 그런 정신들이 점점 강해지면서 지역화, 로컬화가 더 강해질 것이다. 이거 우리가 미리 알고 거기에 대한 전략을 유리하게 해야 된다 이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예요. 뭐냐면 이게 포스트 하비스트가 뭐냐면 이 포스트는요 생산하다예요. 이거 농약을 뿌리는 거예요. 생산한 다음에 농약을 뿌리는 게 포스트 하비스트예요. 농산물이 이동거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선도도 떨어지고 또 유럽서나 일본서, 미국서 들어오는 농산물을 이렇게 생산한 다음에 운반 위에서 농약을 삼치는 게 방부제를 뿌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입한 밀가루에 개미를 넣으면 금방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한번 해보세요. 바구니가 안 생기잖아요. 수입 밀가루. 거기는 뭐냐면 수입 밀가루 속에 태평양을 건너올 때 썩지 않고 벌레가 앉기 위해서 삼층제와 방부제를 인간에게는 영향이 없을 정도로 뿌려놓기 때문에. 근데 그거 우리가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걸 소비자들은 알고 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제정이 된 거고 이거에 의해서 농촌,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강해지면서 지역화, 로컬화가 더 심해질 것이다. 거기에 맞는 전략을 우리가 여러분 나름대로 수입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자, 여러분들의 구기자를 먹는 소비자는 점점 똑똑해져요. 왜 똑똑해져요? 뭐 때문에? 아셔요? 왜 똑똑해? 그렇죠. 앞에 하냐고 뒤에서 물어보세요. 근데 잘 아셔. 맞았어요. 유튜버와 네이버 때문에 똑똑해집니다. 자, 이렇게 똑똑해지니까 갈수록 똑똑해지는 소비자들 내가 칼럼 썼어요. 여러분들의 구기자를 먹는 소비자는요 그냥 안 삽니다. 네이버에 청양 구기자 쳐봐요. 쳐보고 다 배우고 와서 사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기자를 파는데 겨우 네이버에 나오는 정도만 가지고 소비자에게 상담한다? 100% 치는 거죠.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자,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네이버에 치면 돼요. 우리 마누라하고 저하고 텔레비를 각자 봐요. 아, 이제 나이 먹으면 각방 쓴다며. 우린 각방은 아직 안 쓰지만. 왜? 우리 마누라는 안방에서 조그만 텔레비로 드라마, 예능 보고 나는 바깥에서 거실에서 큰 걸로 다큐멘터리, 스포츠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마누라가 나하고 똑같이 보는 프로가 딱 하나 있어요. 일주일에. 언제냐? 월요일날 9시 뉴스가 끝나면 김동건 할아버지가 하는 가요무대. 그거 같이 봐야 돼. 왜? 우리 마누라가 내 프로 와요. 이렇게 있다가 문주란이가 나와서 그대로 여보, 문주란이가 몇 살이에요? 아니 내가 무슨 호적계장이요? 문주란이 나이나 알게? 그럼 나는 간단하잖아. 스마트폰 갖다가 여기다가 문주란 집은 53년생 딱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했어요. 제가 아까 우리 딸들의 아들 하나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딸을 연년생으로 둘 낳았어요. 그러면 세 번째 낳는 애는 여기 아실 테지만 나이 많이 먹으신 분이에요. 의료보험에 나누는 어린 날에 그때요. 그때 그 당시에요. 90년도 초 80년도에 우리 작은 딸을 낳고 8년 만에 공무원 아파트 이사를 갔더니 우리 마누라가 한다는 소리가 옆집에 딸들 낳고 아들 하는 집이 한 세 집이 있는 거야. 그 우리 마누라가 셈이 나가지고 여보 우리도 아들 낳아야 되겠어. 아, 나한테 나 내가 낳는 거 아니잖아.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못 낳잖아요. 우리 마누라가 뭐 나는 뭘 먹고 당신은 뭘 먹고 한 3개월 뭐 하더니 애가 생겼어. 근데 그때는 산부인과에서 가면 알려주는 시대가 아니고 그때 알려주는 산부인과 의사는 붙잡혀 가야 돼요. 어디 가면 알려주는 데 갔다 오더니 나 퇴근했는데 오니까 얼굴에 꽃이 폈어. 싱글싱글해서 왜? 여보 아들이래요 아들. 나는 아들이 그게 아들이요. 8년 만에 낳는데 늦둥이지. 그 아들이 작년도 3월 25일 장가를 갔어요. 뭐 공무원 출신이고 돈이 없으니까 전세 아파트를 도청이금 많은데 며느리하고 둘 다 도청이금 많은데 아파트 하나 얻어줬지. 근데 이제 지들도 그래도 아파트 이사 갔으니까 카톡이 왔어. 며느리한테. 아버님 어머님 내일 토요일날 저녁에 우리 집으로 저녁 드시러 오세요. 그러는 거야. 아니 우리 며느리가 대학교 4학년 때 7급 시험을 봐가지고 바로 졸업도 안 하고 도청에 온 왔는데 무슨 요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가 가면서 내 차 앞에 서라는 거예요. 여보 얘들이 뭐 시켜놨을까요? 응? 그러니까 아니요 뭐 시켜요. 요즘 시키는 게 인양이니까 몰라 가봐서 물어봐. 갔더니 거실에 가니까 찜에 뭐 샤브샤브에 쫙 아주 제대로 차려놔 산상을. 그리고 우리 마누라가 우리 며느리한테 못 물어보고 우리 아들한테 예 아들 이거 누가 어디서 시켰니? 물어봤어요. 우리 아들이 입이 삐죽어. 엄마 이거 우리 며느리가 한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어? 우리 며느리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냐? 간단하다. 삼성 갤럭시 패드를 주방 앞에 딱 붙여놓고 백종원이가 아닌 우리 유튜브를 틀어놓고 3분간 10분간 끓여 고춧가루 넣어 설탕을 넣어 돼야 안 돼요? 또 따로 차는데 똑같이 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지금 모든 사람이 똑똑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똑똑해지기 때문에 이런 똑똑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먹거리의 뒤를 조사하는 거예요. 뭐라? 청양 구기자? 이거 회장님이 하는데 구기자 농약을 제대로 뿌리냐 안 뿌리냐 볼까?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와서 보고 싶고 확인하고 싶어 해. 왜? 뒤를 봐야 되니까. 근데 이 회장님은 구기자 밭에다 뭐라고 써놨잖아? 집에다가는 똥개조심이라고 다 써놓고 농장 앞에다가는 애인 출입 금지 주인 빽 대한대요. 이제 이게 안 된대. 왜? 이 소비자들은요 와보고 싶어요. 지금 사람들 와서 정말로 구기자 농사를 제대로 짓는 날을 보고 싶어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내가 보세요. 이건 바로 이겁니다. 엘빈 토플러가 했던 프로슈머의 답이 있다. 이 프로슈머가 뭐냐? 프로슈밍 경제. 이 책에 보면 프로슈밍 경제라고 나와요. 그게 뭐냐? 소비자는 경영과 판매와 유통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여기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2주 전인가 제가 이마트를 갔어요. 카트 나는 미리 우리만한 주도 않고 와가지고 계산하려고 딱 하니까 어떤 놈이 딱 붙어, 이마트 직원이. 선생님 이리 와세요, 이리 와세요. 나를 끌어가요. 그럼 끌어갔어. 갔더니 내가 계산하래요. 칙칙칙칙. 내가 계산. 응? 계산기가 있어, 자유계산기가. 자, 그럼 우리는 이마트에 가서 내가 물건도 싣고 내가 계산까지 하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사과를 왜? 여러분들이 따. 왜? 여러분들이 다 공판장에다 팔아요. 야, 사과 따가. 나는 돈 받을게.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이미 이렇게 하는 농업인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게 이제 프로시민 경제. 이거를 농업에도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 사람들 하고 싶어 한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똥개두식이라고 써놓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제 시대가 됐다. 프로시민 경제가. 결국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업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소비자를 농장에 불러들이고 그들과 같이 하는 농업을 만들어낼 것이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걸 우리가 잊지 말자는 거죠. 자,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구기자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적어도 요 대학에 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놈도 어떤 사람도 나보다 구기자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더더욱이 여러분들의 구기자를 먹는 소비자가 여러분들보다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구기자를 더 많이 알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구기자는 나보다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내가 최고의 구기자 농사꾼이야. 프로페셔널한 농사꾼이야. 이렇게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기능성, 유래, 스토리 해가지고 구기자에 대한 걸 여러분이 박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자, 삼성 이병철 양이 살아계실 때 신라 호텔에 초밥을 기똥차게 만드는 사람이 왔어요. 어? 외국인 요리사가. 그러니까 이병철이가 그를 자랑하고 싶은 거야. 야, 전무, 상무, 다 와봐. 내가 오늘 초밥 살게. 신라 호텔에 초밥을 참 잘하는 사람이 왔으니 가보자. 중역들을 데리고. 근데 그 신라 호텔의 주방장은 가슴이 뛰는 거지. 왜? 왕회장이 온다 하니까 내가 초밥을 멋있게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빨리 회장한테 잘 보이겠다는 생각을 했겠지. 그죠? 근데 딱 들어서더니 뭐라고 했냐? 야, 초밥을 탁 갖다 주니까 한 입 탁 찍어 먹어보더니 야, 조리부장, 예, 회장님, 너 이 초밥 안에 초밥 한 점에 밥알이 몇 개 들어가는지 아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쌀이 몇 개 들어가는, 초밥 하나에 쌀이 몇 개 들어가는지 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기가 만든 초밥이 만들 때마다 무게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아. 근데 이 친구는 그 초밥 하나에 쌀이 몇 개 들어가나 쉬지 않은 거야. 뭐 뒤통수에서 땀이 나기 시작한 이 사람은 이 회장이 보는 앞에서 물을 떠다가 세어보니까 320개가 들었다. 그 이후로 이 사람은 내가 책은 좀 알았는데, 야, 초밥에 대해서 내가 책은 좀 알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자만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기자를 생산하면 여러분들이 구기자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끌리면 안 돼요. 최고의 권위자가 돼야 돼요. 지금 시대에 똑똑해진 소비자들이 이기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고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 신뢰를 높여줘야 돼요. 이렇게 소유주가 여러분들이 구기자를 땄으면 생산 날짜를 박스 적어야 돼요. 만약에 소비자한테 판다면. 소유주가 옛날에 2007년도에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 신제품회의를 어떤 부장이 사장님 이거 뭐요? 우리 생산 날짜를 한번 써볼까요? 야, 이 사람아 이거 큰일 났네. 응? 재고 어떡하려고 재고. 이게 나오기 전에 우리는 이제 그 회사에서 10일까지면 13일까지 있어도 아무도 몰랐던 게 왜? 어떻게 알아? 언제 생산한 건지 모르는데. 그런데 강론 끝에 썼어요. 생산 날짜를 쓰니까 서유류가 30% 졌다. 서유류가 우리 업계 1위가 되는 원동력이 됐다. 이렇게 소비자 신뢰가 중요하다는 우리가 잊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소비자를 내가 똑똑한 소비자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4차 산업이 이렇게 급진전되면서 AI나 뭐 재택근무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것들 이거 빨리 갈게요. 로봇 과장이 등장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배달 우리 배달 민족이 로봇 배달해요. 배달은 서울서 이런 일이 펼쳐지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스마트 공장, 농업의 4차 산업, 이 스마트팜이나 4차 산업을 접목할 것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자율주행을 장착한 스마트 농기계 이야기가 혼자 타고 40분 만에 1,300평의 노를 심어버렸어요. 혼자 타고 자연주행 혼자 지가 알아서 이런 일이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알아줘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달라는 거고. 아까 나왔던 거와 비슷하게 기본소득 얘기죠.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 사람 이거 마찬가지 얘기죠. 똑같은 얘기가 있는데. 이미 나왔잖아요. 이명보다 더 돈을 버는. 이명보다 돈 더 벌 수 있는. 이런 일이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어디냐면요.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금산에 있는 거예요. 금산. 충남 금산. 여기는요. 여기에 태양광을 크다는데요. 이 농장에 가면 지하에 뭐라냐? 잉어를 키워요. 저수지가. 1층에서는 뭐냐? 닭을 키워요. 1층에서는. 2층에서는 상추를 키워요. 3층에서는 도마도와 오이를 키워요. 이런 위에는 태양광이 있고 이런 농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벌써 생겼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뭐 여러분이 그 가보실 기회가 생길 거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4차산업과 접목된 일이 펼쳐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해야 될 조건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건 첫 번째는요. 자부심과 주인의식을 부장해야 돼요. 농업인들이 주인의식이 가장 부족한 게 왜 그러냐. 보조금 때문에. 그리고 농업에 대한 산업이 너무 처져 있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러면 안 돼요. 청양군의 구기자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 여기에 이 조나 치보트라는 친구는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정유회사인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에 취업했어요. 자기 이름을 쓸 때마다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 조나 치보트. 직원들이 비아냥하는 거예요. 쟤 미쳤는가 봐. 왜 지 이름만 쓰지? 한 통에 4달러 쓰고 그래? 근데 의식 안 하고 계속 썼어요. 어느 날 호텔에서 크게 읽어가지고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오일 조나 치보트 딱 쓰는데 어떤 중요 신사가 들어오고 시작합니다. 몽필. 큰아들. 정몽필 어땠습니까? 스텔라라는 차가 났을 때 울산 공장을 타고 운전하다가 사망했잖아요.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이 해고를 보면 자기 큰아들 사망한 게 자기 인생의 가장 정말 저기 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여기. 근데 여기는 역뿐만 해서 30이 넘도록 현대에 발을 못 붙여. 왜? 현대에 아버지가 오는 소리 안 해. 자기 동생들은 다 현대에 가서 과장하고 막 상담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이 변호사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은 다 현대 가 있는데 이 큰아들 기억이잖아. 큰아들 그죠? 둘째 아들이니까 장남은 들어가셨고 그 변호사가 누굴 자기 남편한테 하면 혼나니까 자기 실형제를 찾아가요. 누구야? 정인영 현대정부 회장을 찾아가요. 삼촌 우리 저 농부 좀 어떻게 봐요? 아유 형수님 형님한테 맞아줘요 맞아요. 결국 형수님의 부탁에 의해서 농부는 현대정부에 가요. 그다지 현대정부 뭐하냐? 컨테이너 박스를 만든 거예요. 2년 만에 컨테이너가 세계 1등이 돼. 자신감이 붙었어요. 정부가. 그런데 그때 마침 현대차가 많이 팔기 시작했어요. 스텔라 뭐 나오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현대차에서 자체 서비스 사업을 해야 돼. 고치는 거. 응? 그러니까 정주영이가 정인영한테 야, 너 차를 고쳐야 되는데 너희 한번 해봐. 현대전공에서도 첫번 현대전공이 지금 현대모비스의 변신이에요. 현대전공에서 해봐. 그랬거든요. 이 사람이 기회를 득착합니다. 자, 왕자가
우리나라 최고 재벌의 제일 큰 왕자가 기름 옷으로 갈아입고 자동차 밑으로 겨들어가서 기름값을 못 시작하고 자동차 엔진을 뜯었다 붙였다고 모든 걸 통단 박사가 됩니다. 자신이 없어요. 아버지, 네, 아버지 제가 자동차 한 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마 컨테이너들 만들어 인마 무슨 이렇게 자동차 만들어? 저에게 키. 그런데 현대차 보지 말고 현대정부에서 만들어. 그래서 자동차를 현대정부에서 만듭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무슨 차냐? 자, 이 차. 아십니까? 갤로포. 이 당시에 베스트카. 이 차가 이때 이 차를 타면 괜히 거기다 시작하고 우리 사무실에도 돈 많은 집 아들이 공무원인데 이걸 다 빼갖고 왔고 얼마나 자랑하는지 최고의 차였어요. 정몽구는 이렇게 해서 현대차에서 가장 알쓸겨인 현대기아차를 갖게 된 원동력을 만들어요. 이 양반이 현대정부라고 써있잖아요. 그죠? 현대정부에서 만들어서 현대차에서 파는 거예요. 이렇게 열정과 끈기 가지고 하시면 된다. 여러분 잊지 마시 바라고. 농업은 살아있는 거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잊지 말자. 네 번째는 온라인이에요. 온라인. 자, 아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기본이에요. 온라인 하나 만들어요. 이렇게. 여기서 계속 SNS 성장하는 거 보세요. 자, 이렇게 네이버, 카카오, 온라인. 자, 여기서 또 쿠팡도 마찬가지. 여기서 또 제가 라이브 커머스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잖아요. 올해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저한테 문자 보내요. 네? 제가 상황 하나 드릴게요. 하시면 돼요. 도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이거에 도전하지 않으면 뭐야? 10조 내면 아니 내년 10조 4천원에 시작하면 돼요. 10조면요 우리나라 백화점에서 다 파는 것보다 많아요. 이렇게 성장한 거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이걸 잊지 마시 바라고. 네이버, 카카오, 쿠팡, 틱톡 이런 데서 하면 돼요. 한번 들어가서. 그래서 이 반에 라이브 커머스를 만들어달라고. 요 회장님이 누구세요? 회장님 있어요? 아니 아직 반장이 바쁘시거든. 라이브 커머스를 3시간만 하게 해달라고 실제 와서 강사가 여기서 시연할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는 라이브 커머스 모르면 안 됩니다. 정말 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잊지 말고 꼭 도전 한번 해보시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잠자는 동안에 내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농사만 짓고 말 것이다. 한 말이요. 잠자는 동안에 내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도 농사만 짓고 말 것이다. 일만 하고 말 것이다. 온라인을 지금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오늘 말씀을 다 이해는 못해요. 하지만 잘만 생각하고 있으면 한 가지 정도는 이해할 일이 생길 것이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자, 이거예요. 어려워요, 농업이. 어렵고 힘들어요.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박상용 선수는 리오올림픽에서 에페 결승에 왔어요. 14대 10이야. 한 점만 뺏기면 나는 은메달, 걔는 동메달, 금메달. 근데 에페는 둘이 똑같이 확 치면 똑같이 2점씩 올라가요. 이거 모든 일과 저 때문에. 올림픽 역사상 이 이루어질 거 왜? 똑같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은 내가 금메달 낼 거야 딱 하고 있는데 이 사람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두 번이 지금 들어가서 15대 14로 역전을 시키고 금메달이다. 여러분, 올림픽 역사상 이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여기 있잖아요. 유일하게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뇌에 계속 각인시키면 이루어집니다. 각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식이나 여러분들의 손주가 어려부터 나는 뭐가 된다고 걔는 그렇대요. 정말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자는 거죠. 여기서 계속 이런 것도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자, 포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최초의 서산 간척지 사업을 현대건설에서 맡았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물막이 공사가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50톤짜리 바위를 갖다 놓으면서 다 떠내려가. 현장 소장이 정주영 회장 찾아왔어요. 회장님, 자연의 힘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아니, 국책사업을 포기하면 현대건설이라는
위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틀 동안에 밥 안 먹고 고민한 정지영은 새벽에 전화를 딱 걸어요. 현장에서. 김 부장, 예, 부장님. 내 말 잘 들으시오. 내일부터 당장 스페인으로 가시오. 스페인. 거기 가서 가장 큰 폐 유조선을 한 대 사오시오. 원인도 모르는 현장수사에 가서 3개월에 걸쳐 바지선을 끌어다 탁 대놓으니까 정지영 의장이 올라가서 뭐라, 여러분, 배는 뜨기도 하지만 가라앉기도 하죠. 가라앉기도 하잖아요. 물을 채워보시오. 물을 탁 채우니까 배가 탁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흙을 넣어도 안 되고요. 이게 현대건설이 국제 특허를 가지고 있고, 지금 다른 나라에서 간접 사업 때 이걸 쓰면 로열티를 받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이것을 봅니다. 우리가 농업은요, 여러분. 농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아있는 생물과 교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을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포기를 찾을 때는 이렇게 배추 포기 있을 때만 한 포기, 두 포기 찾으시면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농업은 살아있는 동물, 살아있는 구기자를 키우는 산업이에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된다.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6번입니다. 구기자를 생각할 때 맨날 구기자 맡아서만 생각하면 구기자밖에 몰라. 저 목욕탕에 가서 한번 구기자 생각하고, 야구장에서 구기자 생각하고, 영화를 보면서 구기자 생각하고 사는 거죠. 이상하죠. 이 이상하자가 SK 최태원 회장이 자기가 회장이 되고 나서 캐치프레이즈 거는 거예요. 자, 우리 이상하자. 대성공한 게 뭐냐? 금성반도체가 망했어요. 금성반도체가. 그러니까 산업은행에서 은행 관리를 했어. 그래, 이제 깨어났게 됐어. 그러니까 LG가, 그래, LG를 바꿨잖아. 1순위야, 1순위. LG, 이거 가져갈 거요? 그때 주가가 250원, 300원 한답니다. 한 주에. 하이닉스가. 아이고, 우리 이거 반도체 냄새가 안 해. 최태원이가 탁, SK에서 가져갔잖아. SK가 재계 2위가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하이닉스 때문에 거예요. 이렇게 이상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봐. 이상하게 하면 이런 수박이 나와요, 여러분. 그렇죠? 나오잖아요. 또, 이렇게 나와, 이런 게. 자, 이거요. 이게 뭔지 알아요? 포스트잇이라는 거예요. 3M이라는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상품 생산해. 회장도 몇 가지를 만들지 몰라. 수십만 개를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세계에서 가장 끈적끈적 잘 붙는 테이프를 만들어라. 이런 오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걸 잘 만든 팀에서 열심히 만든다. 밥을 먹어, 저녁을 먹으러 야근하다가. 야근하러 가는데 매일 가는 식당에 가보니까 문이 탁 차려있어. 영업을 안 하는 거야. 그 다른 팀이 오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침 시험하던 테이프를 꺼내가지고 여기가 물 닿았으니 이쪽 집에 오면서 네모를 탁 붙여놓고 가요. 유리창에다가. 근데 그 다음 팀이 이제 다음 팀 와서 보니까 네모가 있어? 여기 문이 닫혔으니까 여기로 오라고. 근데 그걸 떼어내야 되잖아. 그치? 그냥 가면 안 되잖아. 뛰는데 너무 잘 떨어지는 거야. 테이프가 안 떨어져야 되잖아. 탁 끈적끈적해서. 잘 떨어지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그 잘 떨어지는 거 그냥 내버렸으면 포스트잇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만히 있어봐. 테이프가 잘 떨어지는 것도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농업은. 이게 창의예요, 창의. 결국 포스트잇이라는 게 나오고 세계를 점령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봐요. 자, 뭐 같아요, 이게? 뭐 같아요? 뭐요? 이게 샴푸입니다, 샴푸. 여러분, 샴푸하면 물만 생각했죠. 일본서 이 고체 샴푸를 만들어가지고 홈쇼핑에서 300만 개씩 팔았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비누에 습시험 샴푸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고체 샴푸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이상하게 반대로 생각하고 이상한 생각을 해야 뭔가 새로운 게 나온다는 거죠.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아들이 실업자예요. 그 아들을 탁 그래. 아들, 우리 아귀찜 식당에 가볼까? 그래갖고 아귀찜 식당에 아귀찜 있잖아. 아귀찜 맛있잖아. 근데 옆집은 장사가 잘 됐는데 우리 집은 손님이 안 와. 며칠간 속이 상하잖아. 아들이 실업자가 둘이 했는데 돈도 투자했고. 아들, 소주 한잔 먹잖아 하고 가 소갈비 좀 사와라. 소갈비. 갈비가 먹고 싶다 그랬고 소갈비를 사다가
마침 끓이고 있던 아구찜에다 소갈비를 첨벙 빠쳤어요. 그러고 먹어보니까 맛이 기가 막힌 거야. 예, 이거다. 그 다음날 아구찜 식당이 아갈찜으로 바뀌어. 아갈찜. 아구와 갈비가 플러스한 아갈찜. 여러분, 이 아갈찜이 대박이 납니다. 싫어합니다. 어떻게 아기하고 갈비하고 합할 줄 누가 알았어요? 융복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내야 된다. 그래서 보세요. 이 땅콩. 이게 뭐냐? 이 호떡 하지만 호떡을 만들어 안 팔리니까 호떡 안에다 해바라기 씨 잣을 넣어가지고 씨앗호떡. 이렇게 뭔가 딴 생각을 하면 대박이 난다는 얘기죠. 스페인에서 식당이 장사한대. 그러니까 크레인 하는 친구를 불렀어. 야, 너 크레인 빌려줘. 그래가지고 20명이 앉을 수 있는 탁 안전벨트까지 내가지고 크레인 70m를 끌어올려서 거기서 밥을 먹게 한 거야. 항구 도시인데. 여러분, 이게 예약이 안 돼. 1년면. 이렇게 이상하게 하면 된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려면 이상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죠? 김도혜. 충남 사람이니까. 알죠? 아버지가 여기 농사 들면은 24살 몇 살 먹은 천이에요. 양파 농사를 줬어,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한숨을 팍팍 쉬는 거예요. 왜? 내일 양파 맛을 트랙터로 갈아엎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파서 가봐서 양파 맛을. 가서 양파는 묵혀니까 껍데기, 양파 싹을 가위로 몇 개 잘라갖고 왔어요. 그리고 마치 엄마가 끓이는 된장국에다가 양파 잘라온 걸 가위로 잘라 넣어봤어. 근데 마늘도 먹지 않는 남동생이 맛있다고 자꾸 그만 주워 먹어요. 자기가 주워 먹으니까 대파보다 훨씬 맛있고 달아. 결국 여러분, 이게 뭐냐면 양대파가 됩니다. 우리는 못 먹어봐요. 호텔밖에 안 먹어요. 이 지금 김도에는요, 전국에 강의다니냐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충남에 지금 퍼지고 있어, 사업이. 1년에 2번째로 나옵니다, 양파에서. 양파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돈을 버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상한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고구마, 페라벨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뭔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구기자도 그쪽을 한번 파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기자로 빵을 만들 수 없나? 구기자로 쿠키를 만들 수 없나? 이런 거 한번 연구해봐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구기자만 생산해서 파면 할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군청이나 농업센터하고 계속 상의하면서 만들어내야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누가 지금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지 말자는 거. 그런 것들 생각해내야 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상자 밖에서 생각해야 된다. 이게 헬무트 코라 돌아가셨지만 우리나라 김대중 정부 때 와가지고 한국은 상자 밖에서 생각할 줄 알아. 이런 말 얼마나 구식했으면 이런 말 했겠어요. 여러분, 구기자 밖에서만 맨날 구기자 생각하면 구기자밖에 안 나와요. 근데 아까 이렇게 생각한 대로 그렇게 하면 새로운 걸 창출해낼 수 있다. 이런 걸 잊지 말자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요 강의만 하고 제가 오늘 강의를 끝낼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기자 농사의 미래를 크게 상상해야 돼요. 그려보고. 그냥 아이고 뭐 올해도 구기자 따서 팔면 그만. 그러려면 농사질 필요 없죠.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상상해요. 자, 박정희가요 정지영을 불러요. 임자. 유일하게 박정희 대통령이 임자라고 부른 사람은 정지영. 임자 청와대로 오시오. 밤 9시 반. 대통령 호출 받고 한 정지영은 딱 둘이 이렇게 마주 앉았어요. 씨바스리가를 탁 안고 첫 마디가 임자 소양강을 막아야 되겠어. 딱 한마디가 정지영은 박정희 대통령의 그 한마디 이후에 박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봐요. 기억이 안 나네. 소양강을 막고 난 다음에 서울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1시 반에 자리가 끝난 정지영은 나오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흉내내기 시작해요. 전무이사한테 전화를 걸어요. 전무이사, 임원들 지금 현대사업으로 다 모이시오. 어이 회장님 지금요? 오랑 옷이 많이 많아. 그러니까 가야지. 밤 11시 반에 자, 잘 들으시오. 1급 비밀이다. 내일부터 당신 이름으로 압구정동에 땅이 있는 대로 나오면 다 사시오. 값은 얼마든지 더 줘서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아니 전무이사가 펄쩍 뜹니다. 압구정동은 그 당시에 저지대라. 비가 안 와도 장화 신고 가야 돼. 비 오면 배를 타고 들어가야 돼. 회장님
회장님 안 된다는데 사람을 사지 말이 많아. 그리고 압구정동에 땅을 샀고 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 사력댐으로 소양강댐을 다 막고 나니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이 현대아파트 지금 70억 최고의 금싸기 땅이 됐고 이렇게 미래를 상상한 거예요. 또 한 사람 예를 들어볼게요. 누구냐? 바로 이병철. 카드와 스마트폰이 없을 때 이병철 회장은 디즈니랜드를 가봐요. 토요일에 갔더니 여기 가니까 돈병철이가 여기 갔더니 집회로 입장료를 받아가지고 그때 카드도 없으니까 자루에다 막 발로 밟아가지고 트럭을 싣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본 이병철 회장은 배가 아팠겠지. 돌아온 이병철은 이거 한다 소리 못해. 왜? 그 당시 이병철 회장은 사기꾼이야. 사건이 일사건 터지고 검찰, 언론, 국회 뭐 아무도 인정 안 해. 그러니까 이거 한다 소리 못하고 비서실장, 예 회장님 내일 육관노사로 오라고 하시오. 그 당시 육관이 뭡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당대 풍수지리가 직관, 최고의 직관이야. 육관 왔어. 내가 나이가 많지 않소. 내일 우리 삼성 헬기 타고 나가고 내가 갈 자리에서 하나 찾으시오. 딱 이렇게 협상합니다. 결국 다음날 삼성 헬기를 타고 둘은 땅끝마을부터 파주까지 한 바퀴 쫙 공주에 돌아요. 왜? 땅을 봐야 되니까. 보고서 밤 9시 반에 이병철 회장 자리실에서 만났었죠. 그래, 육관 내가 갈 만한 자리는 찾았어? 아, 회장님 죄송하지만 회장님과 운이 맞는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조그만 목소리로 그러면 돈이 될 만한 자리는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인 땅을 가르쳐주고 결국 삼성은 현대처럼 용인 땅을 사고 거기다 처음 어떻게 해요? 돼지를 키워. 이병철 회장이 녹음에 관심이 많아서 돼지 똥냄새 난다고 집에서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싹 접고 뭘 했어요? 장미를 심고 자연농원 장미 축제를 하잖아요. 결국 디즈니랜드가 더 멋진 베벌리를 했죠.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들의 농업을 크게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들의 농장에 대한 미래의 큰 그림 한번 그려보자. 어떻게 그리냐?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유치원에서 유치원 선생이 유치원 아이들에게 종이를 한 장씩 나눴어. 야, 너희들이 좋아하는 동물을 그려봐. 그래, 뭐 전부 다 종이에다가 토끼, 뭐 거북이, 고양이 막 그리는데 어떤 아이 하나가 이틀 동안 서클만 그려. 이렇게 이틀 동안 이렇게 그리고 있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다른 애들은 다 고양이, 토끼 그렸는데 새 그리고 병아리 그리고. 그러니까 이 유치원 선생님이 얘 엄마한테 전화해. 어머니, 애기가 이상해요. 엄마한테 정신병원에 데려가야 되겠어요. 아니, 우리 아들이 얼마나 똑똑한 정신병원에 가. 억울하잖아요.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뇌파를 찍어보니까 이상이 없어. 엄마가 집으로 와가지고 애기가 놀던 서랍에, 책상에 서랍을 싹 열어봅니다. 거기서 고래의 퍼즐이 나왔어요. 정신이 바짝 난 어머니가 유치원으로 달려가서 애기가 그린 뚜박뚜박 그림을 딱 연결해보니까 여기 이렇게 큰 고래의 그림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의 구기자 농사는 생각할 나름이에요. 여러분들이 늘 구기자를 생산해서 내가 판매만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강의드린 여러 가지 내용을 육목 카페하고 크게 상상하고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인간은 생각하는데 이루어진다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여러분, 그러고 여러분들의 이제는 농업이 최고의 산업이 될 게 틀림없어요. 모든 책을 보고 미래학자가 쓴 책을 보면 농업은 최고의 산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구의 인구가 80억 명이 되고 아까 식량난에 대해서 제가 강의했잖아요. 식량이 모자란 시대가 되면 농업은 최고의 산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전라남도 쪽에 수도작하는 분들 특강을 많이 해요. 절대 논 팔지 마라. 논 나온 데 사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지금도 논이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사고 있어요.
넌 누가 사냐? 도시 사람들이 넌 사잖아. 왜 사냐? 나중에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럴 때가 되면요, 여러분. 후계자를 양성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식 어떻게 하시냐, 후계자 어떻게 하시냐면 코이에 법칙을 써야 돼요. 이 코이라는 물고기는요, 어항에서 키우면 이만해요. 근데 쑥간에서 키우면 이만해요. 근데 강에서 키우면 이만해요. 이런 것. 그래서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것이다. 예측을 하면 안 돼요. 아이고, 내가 도마도, 부기자 세동 못 가져가지고. 이렇게 예측하면 안 돼요. 특히 젊으신 분들은. 크게 상상해보자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는 무슨 부가치가 따라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된 사람들의 농장에 가서 벤치마킹 해보고 그런 사람들 만나고 하면서 나를 한번 키워보자. 상상하는 것이다. 이걸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미래 농업이 세 가지 거죠. 이렇게. 에너지, 물. 근데 이거는 태양광, 풍광이면 다 돼요. 나중에 여러분. 물도 바닷물을 정화하면 다 돼요. 왜? 북극나무기 녹으면서 바닷물 수위가 높아져요. 바닷물을 정화하는 기술을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두산이에요. 두산. 결국 근데 신당은 그러면 학장님 우주인이 먹는 알약 먹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장은 섬유수를 먹고 밑으로 밀어내야 살게 돼 있어요. 결국 신장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농업은요 이렇게 다 이런 사람 농업의 최고의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오바마나 프랑스 대통령이나 이 엘비 토플러나 결국 농업은 최고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자, 20년 내에 30년 내에 가장 승리할 수 있는 지금 농부다. 누가 얘기했냐? 진 로저스라는 최고의 투자가 얘기했어요. 책을 읽어보면 여러분 농업은 최고의 사람이라고 쓴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거 우리는 좌시하면 안 돼요. 정말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미리 알고 농업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 없고. 자, 이 시대 농업은 쉬고 이렇게 쉬는, 그 다음에 즐기고, 그 다음에 먹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보고, 이런 농업이 돼야 됩니다. 이런 농업 만들어내야 됩니다. 결국 엘비트 폴러가 얘기했듯이 이제 농업은 인간의 창자만 채워주는 산업이 아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였어. 농업이 이제 인간의 창자만 채워주는 산업이 아니다. 이제 혁명이 일어날 사람은 농업밖에 없다. 엘비트 폴러가. 미국에서 농경지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농경지 면적이 가장 많은 사람이 엘비트 폴러입니다.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 빌 게이츠가 왜 농장을 자꾸 사겠어요? 왜 농업 벤처에다가 수천억 달러씩 투자를 하겠습니까? 우리의 미래의 농업을 이 사람들은 보고 있는 거 정확하게. 이 사람이 한 말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끝나면 농업이 혁명이 일어날 사람은 농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그러지 말자. 그래서 이렇게 농업정책과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하여 4차 산업시대를 대응해야 됩니다. 강의를 마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산업, 구기자 산업은 구기자 산업에만 붙여놓으면 안 돼요. 구기자와 뭐를 융복합하고 뭐를 갖다 붙이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개발하시면 여러분들의 농업은 틀림없이 전국 최고의 구기자답게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